한국 여자 군인이라고요? 방문 목적이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동양인의 군 경력 같은 건 오히려 입국의 위험 요소예요. 한국의 영웅으로 불리는 전직 중장 어머니와 대기업 임원인 딸, 완벽해 보이는 이 가족에게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딸은 지금까지 회사 동료들에게 어머니 직업을 숨겨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숨겨야 했을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미국 출장을 간 날 딸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박서연 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정말 모르는 분입니다. 공항에서 문제가 생긴 어머니를 도와달라는 전화였지만 딸은 차가운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전국이 떠들썩해지고 딸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과연 이 모녀는 어떻게 화해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해외사업부 최연소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32살 직장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승진도 아주 빠른 편이고 동료들한테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30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하시면서 중장까지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진짜 영웅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숨기고 살아왔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저를 바꿔놓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무거운 습기가 인천공항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서연은 땀에 젖은 블라우스를 손으로 훑으며 출국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검은색 캐리어의 바퀴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퇴역 후 첫 번째 공식 해외 일정이었어요. 미국 국방포럼에서 평화유지 작전 사례 발표를 위한 연사로 초청받은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서연은 30년간 대한민국 육군에서 복무하며 중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백령도 미사일 대응 훈련과 동해 평화유지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경력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그녀를 철의 여장군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딸 준영과의 관계였어요. 공항 면세점 앞을 지나며 서연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향수병들과 액세서리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준영이 초등학생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짧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런 작은 선물들을 사다 주곤 했었죠. 그때만 해도 준영은 엄마 왔다 하며 달려와 안겼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따뜻한 순간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어색한 침묵만이 모녀 사이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영은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엄마 대신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달콤하게 불러주던 엄마라는 말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준영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미국 잘 다녀올게 정도의 간단한 인사말이었어요. 하지만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내지 못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딸과의 소통조차 어색해진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항공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삶,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멀어진 딸과의 관계. 준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후로는 연락이 더욱 뜸해졌어요.
승무원이 건네는 따뜻한 물수건을 받으며 서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내에서 제공되는 저녁 식사를 받았지만 서연은 몇 숟가락 뜨지 못했어요. 이번 포럼에서 발표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 했지만 자꾸만 준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멀리서 바라본 딸의 뒷모습, 대기업 취업 소식을 전화로만 들었던 그날 밤,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뜸해진 연락들. 준영이 자신의 군인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의 평범한 어머니들과 달리 자신은 항상 뉴스에 나오는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 구름들을 바라보며 또 다른 한숨을 내쉬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준영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대기업에서 해외사업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는 회사 동료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공무원이세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부모님 직업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준영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군 장성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준영이 집에 들어서자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영아, 미국 출장 다녀올게.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몸 조심해. 어머니가. 준영은 그 쪽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준영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야.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야. 친구들이 하나씩 말할 때 준영은 망설였어요. 우리 엄마는 군인이야. 그때 친구들의 반응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군인? 진짜? 우와, 멋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어머니가 뉴스에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백령도 미사일 대응 훈련 소식이 큰 뉴스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야, 너희 엄마 뉴스에 나왔더라. 와, 진짜 대단하다. 장군이야? 친구들의 관심은 부담이 되었어요. 준영은 점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예 어머니 직업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편했어요. 준영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존재가 자신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동료들이 어머니가 군 장성 출신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아, 그래서 승진이 빨랐구나. 역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봐 걱정되었어요. 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와는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중학생 때부터 엄마 대신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런 거리감 때문이었어요. 준영은 어린 시절 만들었던 손뜨개 인형을 떠올렸습니다. 5살 때 유치원에서 만든 작은 인형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기억났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만든 거야? 정말 예쁘다. 그때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런 따뜻한 순간들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준영은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이것도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잘 다녀와 이렇게 쓰기에는 또 어색했습니다. 결국 준영도 문자를 보내지 못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무거움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공항 내부는 웅장했지만 어딘지 낯설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각국에서 온 승객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이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긴 줄에 서면서 그녀는 가방 안에서 초청장과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어요. 입국 심사 대기줄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앞에 있는 다른 승객들을 보며 서연은 자신도 곧 순조롭게 입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승객들이 심사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고 그중 일부는 따로 불려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차례가 되어 심사대 앞에 선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여권과 초청장을 건넸습니다. 심사관 캐롤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여성이었는데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고는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는 캐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방문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캐롤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미국 국방포럼에서 평화유지 작전 사례 발표를 위해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캐롤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몇 분간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국적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이 방문 목적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초청장과 신분증명서 그리고 발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캐롤은 서연의 말을 듣고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군 경력 같은 건 오히려 입국의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캐롤은 냉정하게 말하며 빨간색 스티커 하나를 여권에 붙였습니다. 입국 거부 결정입니다. 저쪽 대기실로 가서 기다리세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0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군인이 정식으로 초청받은 국제 행사에 참석하려다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받은 대기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대기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서연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주위에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승객들이 몇 명 더 앉아 있었고 모두들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옆자리에 앉은 공항 직원 2명이 나누는 대화가 서연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군대까지 가는 시대라니 참 별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누가 요즘 엄마가 장군일래? 그 딸이 참 불쌍하겠네.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딸 준영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준영아, 미안하다. 같은 시각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호텔 최상층 VIP 라운지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미국 항공사 본사 임원진들과 둘러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과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에피타이저들이 놓여 있었고 대형 창문 너머로는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 이번 아시아 노선 확장 프로젝트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본사 마케팅 디렉터 제임스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분석 부분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이 많았죠. 준영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저희 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라운지에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서버들이 조용히 오가며 빈 잔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이런 자리가 익숙했어요. 대기업 임원으로서 해외 출장을 다니며 이런 비즈니스 미팅을 수없이 경험해 왔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 총괄 부사장 마이클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 부장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가족 배경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준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 별 뜻은 아니고요. 마이클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다만 아시아 비즈니스를 이해하려면 문화적 배경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다거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라도 뒤에서 도와주시죠? 제임스가 농담조로 말하며 웃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하니까요. 준영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와인잔을 입에 댔어요. 사실 그녀는 어머니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군 장성 출신이라는 사실을 회사 동료들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그냥 공무원이라고 대충 얼버무리곤 했어요. 어머니의 군복 입은 모습이 자랑스럽긴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평범한 어머니들과 달리 자신의 어머니는 항상 뉴스에 나오는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나 특혜에 휘말릴까봐, 혹시나 어머니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해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서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때 준영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라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준영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누가 공항에서 자신에게 연락을 할 이유가 있을까?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어요. 여보세요? 이준영 씨이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공식적인 톤의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국 관리소입니다. 긴급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혹시 박서현 씨와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준영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순간 불안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왜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현재 대기 중이신데 응급 연락처로 귀하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서요. 가족 관계가 맞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영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미국에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니.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미국 임원들이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가끔씩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준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그분을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여기 기록에는 분명히 정말 모르는 분입니다. 준영은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마 동명이인이거나 실수인 것 같네요. 전화를 끊는 순간 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어머니를 모른다고 해버렸으니까요. 무슨 일이세요?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영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스팸 전화였나 봐요. 하지만 준영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공항 어딘가에서 혼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 자신은 여기서 편안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다니. 그런데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아시아 시장 확장건. 준영은 화제를 돌리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까지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 같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어머니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방금 전화 통화가 실수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라운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 방향을 바라보며 준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혹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닐까? 하지만 이미 모른다고 해버린 상황에서 다시 연락하기도 어색했어요. 준영은 와인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겨 있을 뿐이었어요. 한편 공항 대기실에 앉아 있던 서연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입국 심사관 캐롤은 다시 나타나 더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서연 씨, 캐롤이 서류를 들고 다가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추가 확인 결과 입국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곧 경찰차를 불러서 공항 밖으로 모셔드릴 예정이에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초청받은 연사입니다. 필요하다면 포럼 주최 측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건 이미 확인했어요. 캐롤이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군 경력과 현재 신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위급군 출신이 갑자기 민간인 신분으로 입국하려는 것 자체가 수상해요. 주위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씩 서연과 캐롤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또 다른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똑바로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출신이며 백령도 미사일 대응 훈련과 동해 평화유지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수훈자입니다. 이번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안보 포럼에서 발표하기 위해 정식 초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캐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왜 혼자서 이런 식으로 입국하려는 건가요?
보통 그 정도 급이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오지 않나요? 서연은 잠시 말이 막혔어요. 사실 그녀도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올 수도 있었지만 퇴역 후 첫 번째 활동이니만큼 조용히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공식 채널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서연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뒤편에서 한 여성이 놀란 듯 일어섰어요. 3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서연을 보자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혹시 백령도 미사일 대응 훈련 때 지휘하셨던 박서현 장군님 맞으세요?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물어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에밀리 김이라고 해요.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연락관으로 근무했었거든요.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의 백령도 훈련 영상을 몇 번이나 봤어요. 정말 훌륭한 작전이었죠. 그때 북한의 도발을 완벽하게 차단하신 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캐롤은 이미 입국 취소 도장을 서연의 여권에 찍어버렸고 국방포럼 측에도 불참 통보가 들어간 상태였어요. 에밀리가 아무리 서연의 신분을 증명해줘도 행정 절차상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죄송합니다만 이미 처리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캐롤이 기계적으로 말했어요. 규정상 번복할 수 없어요. 서연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군인이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게다가 이 모든 상황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수치심은 더욱 컸어요. 에밀리는 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존? 나 에밀리야. 지금 LAX에 있는데 정말 큰일 났어. 박서현 장군님이 입국 거부당하셨어. 응, 그 유명한 백령도 작전 지휘관 맞아. 지금 당장 누군가 연락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딸 준영에게 알려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준영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창피해야 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오후 8시 드디어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히스패닉 여성이었어요. 그들은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현 씨, 입국 거부 결정에 따라 즉시 공항을 떠나셔야 합니다. 중년 경찰관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여권과 탑승권을 회수하겠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작은 위성 전화기가 손에 닿았어요. 그것은 특별한 임무 수행 중에만 사용하는 긴급 연락망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것을 사용하는 순간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캐롤이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권을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공편으로 즉시 출국하셔야 해요. 서연은 여권을 건네는 대신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작고 특수한 모양의 기기를 보며 궁금해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서현, 무슨 일이야? 상대방은 영어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즉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나야. 서연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부탁 하나만 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 존슨은 미국 연방공청 부청장이자 서영과 함께 여러 국제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했던 오랜 동료였어요. 그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LAX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봐.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했어. 국방포럼 연사 초청을 받고 왔는데 심사관이 내 신분을 의심하고 있어. 서연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과 캐롤, 그리고 다른 승객들이 모두 서연의 전화 통화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위성전화기라는 특수한 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깐만, 서연. 너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그 전화기 사용하고 있는 거야? 데이비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들려왔어요. 데이비드가 급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 30초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알겠어. 지금 즉시 조치하겠어.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공식적인 톤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 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5분 후에 상황이 바뀔 거야. 전화를 끊는 서연은 위성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캐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3분 후 공항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승객과 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공항 보안 등급이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모든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되며 긴급 보안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갑자기 공항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공항 직원들은 급하게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캐롤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공항관리사무소에서 급하게 달려온 관리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캐롤에게 다가갔습니다. 캐롤, 지금 즉시 박서연 씨의 입국 절차를 재검토해야 해요. 연방공청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캐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지금 당장 처리 현황을 보고하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관련 서류를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라고 하네요.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데이비드가 이렇게 큰 조치를 취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에밀리가 서연에게 다가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군님,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오랜 친구에게요.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런 큰 소동이 벌어지면 분명 언론의 관심을 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준영에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편 호텔 라운지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계속하던 준영은 갑자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상공을 여러 대의 헬기가 공항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뉴스 헬기 같아 보이기도 했고 정부 기관 소속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제임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어요. 마이클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LAX에 비상사태가 발령됐네요. 모든 항공편이 중단됐다고 해요. 준영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의 비상사태라니. 혹시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아까 공항에서 걸려온 전화를 거절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나와 있나요? 준영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어봤어요. 보안상 문제라고만 나와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마이클이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준영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회사 후배인 김 과장의 번호였습니다. 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 과장. 부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뉴스 보고 계세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왔습니다. 뉴스요? 무슨? 준영이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LAX 공항에서 한국인 여성이 입국 거부당했다가 갑자기 공항 전체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혹시 부장님 어머님 아니세요? 준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박서현 전 중장님 맞죠? 뉴스에서 이름도 나왔어요.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예요. 한국 언론들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고요. 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한 일이 생겨서 준영이 미국 임원들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준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뉴스까지 나왔다면 곧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사실은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LAX에서 문제가 생긴 그 한국인 여성이 제 어머니입니다.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와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준영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장군 출신이라고 하셨나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출신이에요. 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해서. 제임스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곧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분이 정말 유명한 분이네요. 백령도 미사일 대응 훈련 동해 평화유지 작전과 정말 대단한 경력이에요. 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공항에서 공경에 처해 있는데 자신은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영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가족이 우선이에요. 마이클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준영이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준영은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어머니 관련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댓글들도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고 대부분은 미국 입국관리소의 처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영웅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국제적 망신이야. 미국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 준영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요. 택시가 공항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경찰차들과 소방차들이 공항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고 뉴스 취재진들도 몰려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맴돌고 있었어요.
손님, 공항 입구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택시 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서 내릴게요. 준영이 급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터미널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준영은 경비원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어봤어요. 지금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안상 문제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련해서 급한 일이 있으시면 저쪽 임시 안내소로 가보세요. 준영은 안내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모두들 불안하고 답답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박서현 씨와 관련해서 오신 분이세요? 안내소 직원이 준영을 보자마자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아까부터 박서현 씨 관련해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준영은 순간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온 전화를 거절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지금 어머니는 어디에 계세요? 현재 상황이 워낙 복잡해서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안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준영은 걱정이 컸어요. 어머니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자신이 전화를 거절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 얼마나 실망하고 계실까? 준영은 보안 요원들을 설득해서 결국 공항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터미널 뒤쪽 직원 전용 출구에서 조용히 나가려던 서연을 발견했을 때 준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준영이 숨을 헐떡이며 불렀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준영이 다시 한번 불렀지만 서연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어요. 엄마. 그 순간 서연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이후로 준영이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줄곧 어머니라고만 했는데.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준영은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냉정했던 딸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준영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영이 서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전화 왔을 때 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엄마를 모른다고 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찡했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괜찮아. 내 입장도 이해해.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준영이 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엄마가 장군이라는 걸,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걸 숨기고 다녔어요. 친구들한테도 회사 사람들한테도요.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고 준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고 깨달았어요. 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엄마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정작 딸인 저만 모르는 척했어요. 준영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당신이 제 엄마라는 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말할게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감동받은 적은 없었어요. 딸이 자신을 다시 엄마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준영아, 일어나. 서연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준영은 일어서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보니 오래된 손뜨개 인형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니? 서연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엄마 방에서 찾았어요. 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5살 때 유치원에서 만든 거죠. 엄마가 아직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인형은 자신이 전장에서도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거든요.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백령도에서도 그 작은 인형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엄마가 늘 이걸 가지고 다니신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준영이 인형을 서연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작은 인형이 엄마한테 그렇게 소중했다니. 서연은 그 인형을 받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 인형 덕분에 엄마가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올 수 있었어. 내가 만들어준 이 작은 인형이 엄마의 부적이었지. 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나 서연을 껴안았어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안아본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을 거예요. 돌아가요, 엄마. 준영이 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이번엔 제가 모시러 왔어요.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서연은 한참을 그렇게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놓쳤던 모성의 감정이 모두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준영아.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군인이 아니라 내 엄마로 살고 싶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공항 직원들과 에밀리가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리고 조용히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공항 전광판에 입국 거절 취소 박서현 씨 정상 입국 승인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에밀리가 직원들을 설득해서 VIP 대기실을 준비했다고 안내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이제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서연이 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딸과 함께요. 며칠 후 서연은 미국 국방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이나 정장 대신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진한 남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준영이 서 있었어요. 준영 역시 정중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딘지 어색하고 부담스러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자랑스럽고 당당한 표정이었거든요. 장군님, 오늘 한복을 입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오늘은 군인 박서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세계에 알리고 싶기도 했고요. 서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영이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발표장에서 서연은 군인으로서의 성공보다 어머니로서 딸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데이비드를 비롯한 각국의 장성들과 국방장관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를 보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모녀는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준영이 직접 운전해서 어머니를 모셨고 집에 도착해서는 직접 요리를 해드렸어요. 석양이 지면서 창밖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맑은 날씨가 찾아온 것처럼 모녀의 관계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어요. 너를 이렇게 키우려고 난 참 멀리도 돌았구나.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같이 천천히 걸어가요, 엄마. 준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군복 대신 일상 속 엄마로요.
그들에게는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지개를 바라보며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참 좋은 날이구나. 그 말과 함께 따뜻한 햇살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준영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도 가족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짜 성공이란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거라는 걸 준영이 깨달았듯이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서연 어머니처럼 30년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도 결국 딸의 사랑이 가장 큰 보상이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